2025년 1월 LA를 집어삼킨 사상 최악의 산불이 도시를 뒤흔듭니다.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건 피난길에 올랐고 검붉은 하늘 아래서 서로를 지키기 위한 필사의 사투가 벌어지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재난 현장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호주 기자의 시선으로 포착된 LA 한인타운의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재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공동체의 힘, 그 감동의 순간을 함께 만나보시죠. 2025년 1월 로스앤젤레스 상공의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불길은 순식간에 도시를 집어삼키고 있었고 수십만 명의 시민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삽시간에 커다란 화염이 모든 것을 잠식해버린 거리 위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재난 속에서도 누군가에게는 작은 기적처럼 느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LA 한인타운에서 벌어진 놀라운 연대와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호주 ABC 방송국에서 20년 가까이 앵커로 일해온 사라 윌슨입니다. 호주에서도 악명 높은 산불을 여러 차례 취재했고 재난 현장에서 꿋꿋하게 보도해온 베테랑 앵커라 자부해왔지만 이번만큼은 다른 예감이 들었습니다. 국장이 역대 최악이라는 단어를 쓰며 현장으로 나가달라고 했을 때 저 또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라, LA 해안가에서 시작된 산불이 예사롭지 않아. 이미 JP모건 쪽 분석으로는 73조 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해. 대형 재난이 되기 전에 특집 취재팀을 꾸렸어. 지금 당장 떠나줘야겠어. 국장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도 다급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라면 느긋하게 출장을 준비했겠지만 이번만큼은 노트북과 카메라만 챙기고 곧장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12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LA 국제공항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공항 내부부터 매캐한 연기가 코를 찔렀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과 우는 아이들로 복도가 꽉 차 있었습니다. 도로 교통 상황 역시 통제 구간이 늘어나는 탓에 취재진과 합류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부랴부랴 소방서 지휘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차창 밖을 내다보니 시뻘건 불길과 잔해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일부 도로는 이미 막혔고 강풍의 연기는 온 도시에 뒤덮인 상태였습니다. 정신없이 취재 스케줄을 조율하는 동안 소방관 마이크와 잠시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진화율이 0%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강풍의 불씨가 사방으로 옮겨 붙고 있어요. 장비도 모자라고 인력도 부족합니다. 지금은 대피를 돕는 것조차 벅찹니다. 소방관으로 20년을 보냈다는 마이크가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며 고개를 저을 때 저 또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불길에 휩싸인 도시를 전해 보도하던 중 취재 카메라맨 톰이 무전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사라, 저길 좀 보세요. 한인타운 쪽이요. 저기에 뭔가 특별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멀리서 바라본 LA 한인타운은 주변이 거의 불바다인데도 섬처럼 고립되어 비교적 안전지대처럼 보였습니다. 저기가 LA 한인타운입니다. 놀랍게도 큰 피해가 없어요. 현지 가이드 제임스가 말할 때도 저는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곳만 피해가 적지? 직접 한인타운으로 이동해보니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교회, 마트, 한인회관 등 온 동네가 일사불란하게 대피소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형 교회 본당은 임시 침실로 변했고 교회 교육관은 의료시설과 비상식량 창고로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마트들은 문을 열어 구호 물품을 나누고 한인 식당들은 끊임없이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었지요. 한인회관 안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입구에서는 봉사자들이 모든 이재민을 일일이 체크인하고 의료진이 기저질환 여부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물품 분류장은 마치 물류센터처럼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마스크, 담요, 의약품 등의 종류마다 지정된 자리에 쌓여 있고 봉사자들은 각종 재고를 꼼꼼히 기록하며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안 한인회장은 이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니라 1992년 LA 폭동 이후로 재난 대비 매뉴얼을 꾸준히 만들어 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인 사회가 그때의 아픈 경험을 교훈 삼아 재난 대비 훈련을 해왔다고 하더군요. 교회들은 지역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약물 복용 여부와 거동 가능 상태를 체크했고 한인회 차원에서 물품 공급 루트를 다각적으로 확보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산불이 시작되자마자 그 네트워크가 가동되어 발 빠르게 대피소를 만들고 자원봉사 체계를 갖춘 거죠. 저는 대형교회 임시 대피소에서 인상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메운 간이 침대 사이사이를 봉사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는데 노인분들의 휠체어를 밀어주거나 아이들에게 간식을 챙겨주거나 의료진이 부족한 부분을 간호사 면허를 가진 봉사자들이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 같았던 분들이 오히려 누군가를 돕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산불로 자기 집이 전소되었다는 박지연 씨는 우리도 힘들긴 하지만 다른 분들은 더 막막할 거예요. 서로 돕지 않으면 모두가 어렵잖아요. 라며 밤새 담요와 의류를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현장을 둘러보던 중 어르신 한 분이 봉사자 청년을 붙잡고 고맙다고 울먹이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다리가 불편해 대피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한인교회 청년들이 직접 찾아와 짐도 싸주고 애완동물 케이지까지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낯선 이민자가 아니에요. 제 손주보다도 더 따뜻하게 돌봐줘요. 저는 집을 잃었지만 그 대신 이웃의 사랑을 얻었어요. 그 어르신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얼굴 표정은 안도와 감사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한두 곳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거리에 있는 한 옷가게에서도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라며 재고 의류를 이재민에게 무상 지원하고 있었고 식당들은 24시간 불을 켜두고 끊임없이 음식을 만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교회나 단체마다 자원봉사자 명단을 미리 정비해둔 덕분인지 봉사 일정도 2교대, 3교대로 잘 맞물려서 밤낮 없이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취재를 진행하면서 자꾸만 스치듯 떠오른 의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체계적일까? 그 답은 1992년 LA 폭동 그리고 그전에도 경험한 크고 작은 위기 상황을 통해 얻은 교훈이라는 거였습니다. 한인 청년 제이슨 김은 부모님 세대가 폭동 때 생명을 걸고 가게를 지켰고 이웃들의 도움으로 버틸 수 있었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 부모님은 그 사건 이후 위기는 언제든 올 수 있다. 준비된 사람만 살아남는다며 동네 노인 돌봄을 시작하셨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몇십 년에 걸쳐 쌓아온 네트워크가 이번 산불 같은 재난 상황에서 증가를 발휘한 셈입니다. 저는 이런 한인 커뮤니티의 활동이 단순히 마음씨 좋은 사람들의 선행이라기보다 매우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 크게 놀랐습니다. 한인회관에서는 QR코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물품 재고를 체크해 각 대피소에 빠르게 분배하고 매일 밤 화상회의로 지역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간 연합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교단이 달라도 이웃을 돕는 일 앞에서는 하나가 되어 자원과 인력을 공유하고 있었죠. 며칠간 취재를 이어가면서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어떤 노인부는 한인 청년들의 방문 덕분에 대피할 시간을 확보했고 자녀가 없던 노부부가 교회 봉사팀 도움으로 반려동물을 챙기며 무사히 피난했다는 사연, 자신 역시 집을 잃었음에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남을 돕는 교인들 등등. 그 모든 이야기를 제 카메라에 담아 호주 본사로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화율은 0%, 고급 주택가가 제로 변해가는 충격적인 재난 속에서 LA 한인타운만큼은 마치 작은 섬처럼 버티고 있으며 그들은 재난 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공동체 정신으로 똘똘 뭉쳤다. 라는 제 리포트가 호주 시청자들에게도 크게 울림을 줬습니다. 생방송 중 SNS 반응이 폭주했고 이민자 커뮤니티가 보여주는 연대가 이렇게 강할 줄 몰랐다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취재를 마치고 호주로 돌아와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습니다. 편집실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화면 하나하나를 점검했고 인터뷰마다 번역 자막을 달고 적절한 음악을 깔아 내용의 진정성을 살리고자 애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안타까운 산불 뉴스가 아니라 재난 속에 꽃피는 인간애에 대한 기록이자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공동체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사례다라는 제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방송 당일 스튜디오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다큐멘터리 특집을 생방송으로 송출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리허설을 거듭하는 동안에도 호흡이 달라질 정도로 저와 제작진 모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시청자 전화 연결 코너에서 어떤 초등학교 교사가 이 다큐멘터리를 아이들과 함께 봤는데 한국계 학생이 처음으로 부모님의 이민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더라는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또 시드니의 한 노인복지시설 관계자는 우리도 이웃 돌봄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했고 다른 지역의 봉사단체들은 한인 커뮤니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한동안 스튜디오에 침묵이 흘렀지만 곧이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작진 모두가 서로를 포옹하며 기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좋은 일을 했다로 끝나는 미담이 아니라 호주 사회 전반에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도 저는 후속 취재를 진행했고 LA 한인들이 재난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꾸준히 모니터했습니다. 산불이 어느 정도 진화된 뒤
한인타운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피해 지역 복구 자원봉사에 나섰고 중장비를 동원해 잔해를 치우거나 모금 활동을 벌여 노약자와 아이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방송국과 언론이 한인타운의 활동을 조명했고 미국 PBS에서도 이 다큐멘터리를 재편집해 방영했습니다. 이후 제게도 다양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재난 대비 시스템과 92년 LA 폭동의 교훈이 어떻게 오늘날 공동체의 힘으로 발현되었는지 더 심층적으로 알리는 작업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덕분에 다른 이민자 커뮤니티의 이야기 또한 취재하여 시리즈 형태로 다루었고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 책상 옆에는 LA 마지막 날 한인 자원봉사자가 제게 건네준 작은 태극기가 꽂혀 있습니다. 그 옆에는 호주 국기도 함께 꽂혀 있는데 두 깃발을 볼 때마다 저는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결국 같은 하늘 아래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생각을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도시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는 위기 속에서도 낯선 땅에서 뿌리 내린 한인 커뮤니티가 어떻게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마치 무너져 내리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자신의 매장을 대피소로 개방하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구호 물품을 싣고 달려가는 사람들, 가장 힘든 상황임에도 오히려 다른 이들의 손을 놓지 않았던 교인들. 이들의 이야기는 재난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결국 우리를 지켜내는 건 서로를 향한 연대와 배려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듯합니다. 눈에 보이는 불길은 결국 꺼지겠지만 그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온기와 결속은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해지길 바라는 간절함이 이 한 편의 이야기로 여러분께도 전해졌으면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을 살피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작은 영웅들이 있나요? 이 영상 아래 댓글로 소중한 경험을 함께 나눠주세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모일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조금 더 빛나는 공간이 될 테니까요.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이처럼 따뜻하고 의미 있는 소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가슴 뭉클한 사연 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세상의 아름다움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